안녕하세요. 서울수면위원회 홍일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적정 치료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편도는 태어날 때 없다가 4, 5세 때 커지기 시작하면서 7, 8세 때 피크를 이루고 90세 되면 줄어드는 일종의 방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띄워줄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호흡장애가 있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줄까에 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5세에서 10세 사이에 얼굴 골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굴 골격이 만들어지는 것과 구강호흡 하는 것을 어느 시기에 교정할 거는 편도의 발달과 코로 숨 쉬는 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편도 기능이 7세 이후에 떨어지기 때문에 6세 후반에 수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유럽에서는 어차피 기능이 3, 4세 지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호흡장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빨리 해주는 거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럴 필요 있느냐, 충분하게 기다려보고 9세 이후에 얼굴 골격이 이미 변형이 됐으면 교정을 같이 하면서 편도 아데노이드를 띄워주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서 치료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해에 편도 기능이 없어지고 또 얼굴 골격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6세에서 7세 사이에 수술적인 방법을 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아코골이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코를 고는 것과 수면 호흡 장애가 있다는 것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코만 고는 경우는 그렇게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호흡 장애가 있다, 특히 저호흡이나 무호흡이 관찰된다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는 것만 봐가지고는 코골이하고 수면 호흡 장애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 재우면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얘가 그냥 단순하게 코만 고는 건지 호흡 장애가 있는 건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코를 곤다고 하면, 특히 원인 자체가 코에 있거나 또는 습관에 대해서 입 벌리는 거에 의한 거라면 환경을 조정해줘서 온도 습도 조절해주거나 또는 반창고나 또는 구강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가볍게 입을 다물게 하면서 코골이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등도의 호흡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죠. 그 적극적인 치료는 어른들은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지만,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을 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수술적인 방법의 성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근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가요?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은 수면 다운 검사를 한 후에 호흡 장애 정도가 중등도 이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코로 숨을 쉬게 만들어서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나중에 해서 치료가 되더라도 후유증을 남긴 상태에서 치료가 되면 그 후유증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은 꼭 호흡장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주 목 감기를 앓거나 고열을 동반한 편도선임이 동반된다면 적극적인 수술의 대상이 되는데, 1년에 7번 이상 고열을 동반한 편도선임이 동반되거나 또는 2년에 5번씩 또는 매년 3회 이상씩 3년 연속 편도선염을 앓는다면 적극적으로 편도선 수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수면호흡장애 중등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이런 성장 과정이나 또는 산소 포화도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더 엄격한 수면다운 검사 결과 판독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5번 이상일 때 호흡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아이들은 1시간에 한 번만 무호흡증이 생겨도 경도의 호흡장애라고 하고, 어른들은 15회 이상이 생길 경우에 중등도 이상의 호흡장애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5번 이상만 호흡장애가 생겨도 중등도의 호흡장애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술에 따른 위험성은 없나요? 엄마들한테 수술하라고 권하면 대부분 주저하는 이유가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에 문제가 생길까봐,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학습장애나 인지장애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등도 이상의 호흡장애에 있는 아이들한테 수술을 권하는 아이들은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거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일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매일 밤 전신 마취를 6시간, 8시간씩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마취약들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1시간 내외에 가볍게 수술하는 경우에 편도 아데노이드 띄워주는 정도는 마취에 대한 후유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매일 밤 8시간의 전신 마취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수술에 임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로 골고 자면 그냥 습관으려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진단을 해서 질환으로 후유증을 남길 건지 안 남길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해준다면 이 아이는 크면서 평생 정상적인 호흡 구조를 갖게 되는 정상 성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체크해줘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